2024년 7월 25일 인도 뭄바이 우란 탈루카의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는 수렌드리아 쿠르말은 올해 20살이 되는 딸 아슈르 신드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쿠르마는 딸이 컴퓨터 부품 회사에 사무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24일에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퇴근한 후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된 어머니는 딸아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행방을 모른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은 인도의 치안 문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귀가가 늦어지면 항상 어머니에게 문자로 무슨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고 무슨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문자를 남겼던 터라 이번 상황처럼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불안해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경찰들도 수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우란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코타나카가라는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 뒤편 언덕 위에 피 묻은 옷이 떨어져 있어 그 옷을 주워봤더니 그 위에 피로 얼룩져 죽어있는 여성의 시신이 한 구 있었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빨리 와봐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들개들이 시신 주위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자 그곳은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쓰레기 투기장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악취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뿐만 아니라 음식 썩는 냄새에 각종 쓰레기가 부패해 혼합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시신을 끄집어내 조사한 결과 그녀는 무엇인가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신체를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 곳곳에 깊은 상처들이 생기면서 피가 몸을 타고 내려와 전신이 피로 얼룩지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가 여성을 흉기로 살해를 시도하면서 주먹이나 또 다른 흉기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한 강도 사건이라면 이렇게 보복성 폭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고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돈 몇 푼을 훔쳐갈 강도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부검을 마치고 그녀의 신원을 조사한 후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딸을 마주하게 된 신드의 부모는 시신에 남아있는 옷과 팔에 차고 있던 액세서리를 보며 실종된 그날 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시신 보관소 철제 상자에서 끄집어낸 딸 시신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신드를 부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을 뜨고 읽기에도 듣기에도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신드를 살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납치한 후 칼로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가 쓰러져 있는 주위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을 내려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돌로 신디의 얼굴을 한 번만 내려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내려쳐 그녀의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살인범이 이 과정까지 마친 후 흉기로 신디의 여성을
수차례 찔렀다는 것입니다. 경찰 범죄수사팀은 살인범은 아마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분명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가 틀림없고 아마도 보복성 범죄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디의 여성을 그렇게 훼손한 것으로 보아 그녀를 정복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신디의 집으로 출동해 그녀의 부모에게 최근에 신디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지 스토킹한 남자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부모는 딸은 최근에 남자를 사귄 적도 없고 스토킹 당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에 잠긴 어머니는 약 5년 전 마을을 뒤집어 놓을 만한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 사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5년 전인 2019년 어느 날 신디의 아버지는 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집 밖으로 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보았는데 빌딩 사이 골목에서 딸이 어떤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성은 딸을 덮치고 있었고 너무 놀란 아버지는 그곳으로 달려가 남성의 발을 뿌리쳤습니다. 그 당시 딸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처음 보는 남성이 딸에게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남성은 다우드 셰이크라는 버스 조수로 일하고 있는 23세 남성이었는데 딸이 마음에 든다며 버스를 탈 때마다 말을 걸고 만나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다우드는 성추행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인도형법 제354조와 506조 아동범죄보호법 제8조와 12조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디 아버지는 다우드가 더 이상 딸에게 추근되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우드는 보석금을 내고 6개월 만에 출소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곳에 숨어 지내며 그녀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라면 가해자가 출소할 때 피해자 가족에게 출소 사실을 알려야 했으나 경찰은 신디의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아마도 출소한 다우드가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보복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사건 당일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날 인근 CCTV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오후 2시 1분 신드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며 비 오는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지 정확히 8분 뒤 한 남성이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다우드 셰이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아주 낯익은 남성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우드 셰이크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신도와 같이 있었다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신드가 그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15살 때부터 집요하게 신드를 따라다니던 다우드는 그의 소원대로 신드와 사귀게 되었는데 학생 신분이었던 신드는 호기심에 그와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로 지내던 다우드는 그녀에게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하던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었던 다우드는 그녀의 동의 없이 신디의 나체 사진을 수십 장 찍어 두었습니다. 다우드가 그녀에게 결혼해달라며 구애를 시작하자 무서웠던 신디는 이를 거절했고 다우드는 끊임없이 구애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신디가 다우드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분노한 다우드는 페이스북에 신디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렸고 이 사진을 본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사실을 알게 된 신디는 다우드에게 전화해 잘못했으니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다우드는 그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그녀를 불러냈고 결혼한다는 조건만 받아주면 모든 사진을 삭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녀가 다우드의 결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 다우드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 그녀를 수십 차례 찔렀습니다. 다우드는 그녀를 살해한 후 인근 주유소 뒤 쓰레기 야적장으로 끌고 가 주위에 있던 돌로 그녀의 얼굴을 내리쳤으며 가지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여성을 훼손했습니다. 신디를 살해한 다우드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돈을 부탁해 ATM기에서 돈을 찾아 현금으로 사용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우란에서 판베리 역에서 내려 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두려웠던 그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게 핸드폰 전원을 꺼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8개 팀으로 나눠 다우드가 할머니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산속으로 달아난 그는 경찰이 5일간 수색한 후인 7월 30일 오전 5시 카르나타카 언덕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신디의 시신 가슴에는 다우드라는 이름의 문신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우드의 강요로 새긴 것인지 자의로 새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우드는 조사 과정에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며 마지막까지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한 남자의 집요한 구애로 정당한 사랑 한번 못해보고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한 여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킬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테미였습니다.